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맨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출발하게 되었고, 이제 공매도를 일주일 앞두고 있어서 조금의 긴장감이 이어지는 증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증시는 조금은 긴가민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나온 경제 소식은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새로운 주도주가 새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연일 급등하던 삼성전자 이제는 조금 지쳤는지 살짝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2% 하락을 해줬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지금 매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제가 그거를 맞출 능력은 없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왼쪽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번에 1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죠. 겉토양을 만들면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고 연일 상승하다가 하루 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른쪽 차트는 바로 2022년 말 2023년 초 SK하이닉스의 차트입니다. HBM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 그때 하이닉스는 적자까지 내면서 주가가 7만 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1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야, 이제부터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한 번 더 121선을 깨고 쌍바닥을 만든 다음, 그리고 또 지루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낸 다음 그 이후로부터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은 뭐 이 정도야 하겠지만, 그런데 보면은 거의 반년입니다. 반년. 반년 동안 지루한 모습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고, 왼쪽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기간이 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한 분기 그 정도밖에 안 지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삼성전자 무리해서 뭐 지금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최소한 121선 닿을 때 그때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00%뭐 오른쪽 차트를 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겠다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삼전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저도 많고 그다음에 기리분들도 많다 보니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한 공모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더즌이죠. 기업 금융망에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인데요. 기간 데이터가 별로여서 저 기릿은 패스했는데, 그래도 장중 플러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더즈는 공모가 단위 9,000원이 공모가였고요. 시가는 9,270원으로 소폭 상승으로 시작, 고가는 11,500원으로 잠시 급등했다가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청약을 했다면 한 5개 정도를 받을 수 있어서 사실 고가 매도를 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거의 수수료만 나오고 끝났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다만 공모가 하단 공모주가 플러스를 보여준 것 자체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공모주 2개 있는 거 아시죠? 내일 공모주 2개 더 잊지 말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봐야겠죠.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한국 PIM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IBK 투자증권을 통해서 청약을 진행하는 한국 PIM의 수혜치 결과가 나왔고, 경쟁률이 1200대 1, 참여 건수 2100건, 그리고 의무 가격도 5.5%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가총액도 672억으로 상당히 낮고, 대부분의 기관이 공모밴드 상당 가격이 11,200원 그 이상을 써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청약을 해야겠네요. 자,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IBK 투자증권은 지금 계좌가 없다면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거, 만들어도 할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청약하는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IBK 투자증권 요 2개 다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 PIM 공모가가 11,200원인데요. 이 친구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이죠. 오늘 거래 금액이 19,500원, 한 주당 최소한 6,000원, 7,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끼리 둘 다 청약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재용과 샤오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샤오미 회장을 만났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주최하는 CDF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며 샤오미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두 기업은 가전 부분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만나는 위치가 조금 특이했네요. 회동 장소가 바로 샤오미 전기차 공장이었다고 하며, 그러다 보니까 가전이 아니라 전기차 이쪽에 대한 이 협업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면은 또 전고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특별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뜨겁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관심도가 더 커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자동차 부품주 일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는 누적 3천만 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식이 가장 컸겠죠. 관세 유연성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4월부터 시작하는 관세에 대해서 이 유연성 있게 좀 해보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현대차도 오랜만에 4%나 급등하면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겉토양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SL, 현대모비스 등 이러한 부품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SL은 미국 내 현대차 그룹으로 단독 공급이 가능한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외에도 화신, 현대공업, 아진산업 등등 이러한 기업도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소식이 나올 게 많습니다. 금요일에는 현대차 그룹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고요. 4월 9일에는 기아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타날지 일단 기대가 되는 거는 SDV,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러한 얘기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품주는 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모티브링크가 13%, 화신이 10%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차트를 봤을 때는 둘 다 괜찮은 모습이죠.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보도록 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4월 2일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거기에 대한 소식이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 부품주에게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지배 개편이 빨라진다. 한편 현대차 그룹의 지배 개편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대모비스를 보자 이러한 얘기가 등장했는데요. 현재 현대차 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순환 출자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면서 들고 있다는 건데,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현대차가 기아, 기아가 또 현대모비스, 요렇게 서로서로 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이거를 해소를 시켜야 되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아로부터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고 이제 지배 개편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자금이 일단 대략적으로 5.5조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어디서 나올까요? 나올 데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소식.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상장하게 되면은 조금 범위가 어이가 없긴 한데, 최소 3조 원에서 최대 30조까지도 추정되는 만큼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거를 생각하면 충분히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런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그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등장하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네이처셀 FDA 혁신치료제 지정. 오늘 바이오에는 나름 호재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FDA 혁신치료제 지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혁신치료제로 지정받으려면은 임상시험 결과가 월등히 좋아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의 기대감이 터졌으며 오늘은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HLB에서도 이런 호재가 또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전부 다 하한가를 가는 모습을 나타냈던 HLB, 오늘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벌써 FDA 승인이 두 번이나 불발된 HLB가 오는 5월 보안 요구 서류를 제출하고 재도전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HLB 그룹주가 또다시 반등을 했는데, 지난 1차 보안 때는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빠르게 올라와서 지난번이랑 뭐가 다른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보안 요구서는 중국 항서제약의 공장 CMC 지적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서 나온 것으로 5월까지 이 부분을 보안에 제출하면은 빠르면 2개월 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대감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때까지 데이터가 그렇다고 하네요. 1차나 2차 CRL까지 받고 승인을 받은 사례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무려 92%가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상 HLB도 뭐 이거는 100% 승인 받는 거 아니야? 요런 얘기가 빠르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락한 이후 갑자기 또 매수세가 몰리며 오늘 HLB가 14%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입니다. 폭삭 소가수다 관련주는 급락. 다들 눈물 흘리면서 잘 보고 계신 폭삭 소가수다. 이번 주도 잘 보셨나요? 그런데 관련주인 펜엔터테인먼트는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당연한 소식입니다. 항상 모든 일정 매매는 기대감에 서서 현실화 때 팔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어서 저는 정태주를 지금 절대 할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마침 또 이번 주에 정치 관련 소식도 가득가득하다 보니까 완벽한 전략, 그러니까 정태주의 완벽한 빠꼼이 그런 분들은 가능하시겠지만 단순히 급등하는 걸 보고 이제 내동매매로 매수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로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보티즈가 최근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은 지금 하락은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피지컬 AI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지금 5년 내 상장 계획도 없는 기업의 하락이 너무 크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심이라고 하며 2대 주주인 LG전자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로보티즈의 강점인 감속기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글로벌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약간은 독점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국산화 및 상용화를 한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로보티즈다 보니까 오히려 앞으로 열려있는 기회가 매우 크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로보티즈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다음입니다. 국제 결혼이 많아지는 중. 예전보다 당연히 국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국결을 한 유튜브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영향인지 실제로 작년 한국 남성, 외국인 여성 결혼이 무려 1.6만 건으로 6.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여성, 외국인 남성 결혼도 5천 건으로 2.6% 증가했다는 소식. 생각보다 국제 결혼 커플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국 남성, 일본 여성의 결혼이 무려 1176건으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중국, 태국 여성과의 결혼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 반면 한국 여성은 미국, 중국, 베트남의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매도가 다가오는 뒤 과거 데이터는 많이 봤죠.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첫 달에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는 전부 상승을 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하락하면 매수 기회로 대응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급격하게 공매도가 증가하는 주식, 당분간 제가 이제 계속 체크를 해볼 건데 이 주식들은 변동이 더 클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공매도 피해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공매도 칠 근거가 없는 주식이 더 각광받을 수 있다며 안정적 실적을 바탕으로 잔잔한 주식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오늘 자동차 관련주 있죠. 자동차 관련주가 실적이 지키는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혹시나 공매도 수혜주 뭐 이런 타이틀도 붙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휴니드 상한가 왜 갔나? 오늘 휴니드라는 방산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보잉이 2대 주주인 부분이 부각되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보자면 트럼프가 미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이름을 F-47로 명명하고 사업자를 보잉으로 정했다 이러한 소식이 떴습니다. 이러면은 2030년대 중반 한 10년 뒤쯤 그때 이제 F-47이 실전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휴니드가 수혜 기대감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장기적이긴 하지만 휴니드의 실적이 증가할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참고로 왜 F-47인가 봤더니 그건 바로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순번이 4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47로 정했다고 하네요.
혹시나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면 갑자기 숫자가 바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은 크보빵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KBO 리그가 주말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작년 야구가 유행했던 만큼 올해도 야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터져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심 때문인지 요즘은 크보빵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자, 크보빵은 삼립이 프로야구가 협업해 내놓은 빵으로 롯데, 자이언츠를 제외한 9개 구단의 마스코트를 활용한 빵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그 롯데는 왜 빠졌냐? 삼립이 롯데 안 튀냐? 하고 봤더니 롯데는 또 식품 사업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과거 혜태 홈런볼 그때도 이제 크보 홈런볼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롯데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마도 롯데는 식품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곳들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엄청 대박이라고 합니다. 크보빵을 출시하고 100만 봉이 판매가 되었다고 하며 포켓몬스터를 이미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단 기간 판매 기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SPC 삼립이 7% 상승. 다음입니다. 라면, 맥주 미리 사둡시다. 가격 인상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체크를 했었죠. 얼마 전에 농심이 가격을 인상했고 오뚜기도 라면 제품을 7.5% 인상한다는 소식. 그리고 또 오비 맥주도 한맥, 카스 출고가를 2.9% 인상시킨다고 하며 하이네켄과 기네스 이러한 맥주도 11%나 인상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차피 비싸서 안 먹긴 하지만 비싼 녀석이 더 비싸진다고 하네요. 하겐다즈도 다음 달 1일부터 가격을 8에서 16% 인상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라면이나 맥주를 즐겨 드신다면 이번 주에 조금은 사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한국과 중국 외교부 장관이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국이 서해에서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우리 해양 조사선을 위협하며 갈등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중국 측은 긴밀한 소통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안령 이러한 얘기 등이 등장하면서 예전에 급등했던 YG 플러스 등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